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오전에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난달 초에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설명드릴 때 포인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정부 예상대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갔을지 아니면은 석유류나 농산물 가격 상승 여파로 올라갔을지가 주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입니다.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는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를 된다. 전년 동월 2.9% 상승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달에는 3.1%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월 달에도 상승률이 3.1%였습니다. 1월 달에 2.8%였는데 석 달 만에 2%대를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근원물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 다 근원물가입니다. 일단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이거는 OECD 방식의 근원물가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입니다. 일단 두 가지 근원물가 모두 2% 초반대로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일단 OECD 방식의 근원물가를 보겠습니다. OECD 방식의 근원물가는 2.3%포인트네요. 상승률이 지난달에 2.4%였죠. 0.1%포인트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우리나라 고유의 근원물가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 동월비 2.2%네요. 전달에 2.4%였는데 0.2%포인트 둔화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정부 예상이 맞았네 이러실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고 했었죠?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가 둔화됐다 좀 체감을 하시나요? 아마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왜 체감을 못 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 다른 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선 4월달 전체 총 지수가 2.9% 상승률이 말씀드렸죠. 근원물가, 이거는 OECD 방식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 방식 대신에 OECD 방식의 근원물가를 쓰는 거예요. 2.3%포인트입니다. 자,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 3.5, 근원물가는 3.9네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3.8, 4.7. EU는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2.6, 3.3. 전체 총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낮지만 근원물가가 높네요. 여기 보시면은 OECD가 전체 소비자 물가가 5.7%, 그다음에 근원물가가 6.4%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평균의 함정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OECD 회원국 중에 튀르키예가 있는데 튀르키예의 물가 상승률이 6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OECD 회원국 평균치 물가를 한번 확 끌어올렸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OECD보다는 이제 미국, 영국, EU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들 여기서 좀 차이점을 혹시 인지하신 분 있을까요? 소비자 물가, 근원물가 보시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2.9% 상승률입니다. 2.9%고 근원물가 2.3%잖아요. 근데 미국을 볼까요? 3.5, 3.9, 3.8, 4.7. OECD는 제외하고 EU는 2.6, 3.3. 근원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높지 않나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보다 높아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OECD 방식의 근원지수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OECD 방식의 근원물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근원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낮잖아. 이 말은 이제 바꿔 말할게요.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전체 물가 수준에 비해서. 그런데 식료품 있고 에너지인데 아직까지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식료품 물가 수준이 전체 물가 수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물가 상승률 둔화를 체감하지 못할까? 식료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보조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지표에는 우리나라 두 가지 있습니다. 생활물가가 있고 신선식품 지수가 있는데, 먼저 생활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물가 지수, 이거는 서민물가에 가깝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생활물가 지수는 제가 지난달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450개 품목, 전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지수를 구성한 458개 품목인데, 이 중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게 생활물가 지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아까 전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라고 상승률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에 비해서 3.8%에 3.5%로 내려가긴 했어요. 아직까지도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 생활 물가 지수 중에서 식품을 볼게요. 4.5%입니다. 많이 높죠. 물론 3월 달 상승률은 5.2%에 비해서 내려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신선식품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선식품 지수 전년 동월 대비 19.1%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상승률이 19.5%였거든요. 물론 0.4%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신선식품지수는 지금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신선식품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밥상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어계, 채소, 과실이 있는데 이제 신선과실 한번 볼게요. 이 세 개 중에서도 신선과실, 신선과일이 38.7% 급등했습니다. 거의 40% 급등한 거예요. 3월 달에는 이제 40.9%인데 조금 낮아졌지만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우리 금사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80.8% 올랐습니다. 배가 특히 많이 올랐어요. 102.9% 올랐습니다. 배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래 가장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102.9% 올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 1년 새 가격이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과, 배나 과일만 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채소도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토마토를 볼게요. 39.0% 올랐네요. 전년 동월 대비. 배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배추도 32.1% 올랐습니다. 봄배추 출하를 앞두고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게 또 많이 오른 게 양배추입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이 48.8%예요. 엄청 올랐죠.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볼게요. 물가 기여도입니다. 전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총 지수가 2.9, 반올림에서 2.9죠. 보시면은 농축수산물, 특히 이제 농산물이 0.77%포인트 기여도가 0.77%포인트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농산물이 0.76%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 끌어올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전체 지수가 2.9%라고 말씀드렸죠. 0.76분의 2.9 하면은 4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전체 2.9%라는 물가 상승률 중에서 4분의 1가량이 농산물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불행 중 다행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유류예요. 석유류 가격은 등락률만 먼저 보면은 1.3%네요. 물가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0.05%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석유류 가격은 가중치가 높아요.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은 동일하게 상승했을 경우라도 가중치가 높을수록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제유가가 하락한 덕분에 사실 기여도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부터 사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4월 소비자 물가가 불안하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가중치가 높은 석유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석유류 가격 기여도가 보시면 0.05%포인트였죠.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당초 우려와 달리 생각보다는 낮았어요. 물론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일단 이상으로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월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고 생활 물가도 3.5%를 기록해 각각 전월 대비 하락했다. 그러면서 둔화 흐름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네요. 그러면서 최근 국가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기상 여건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2%대 물가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 3대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 뭘까요? 농산물입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이고 두 번째가 유가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고요. 세 번째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있고 가스요금이 있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요금이 있어요. 정부는 1,500억 원이라는 긴급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투입을 통해서 농산물 물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1,500원 어디서 했냐면 납품 단가 할인, 그다음에 할인 지원 이렇게 쓰였는데 이 1,500억 투입을 통해서 농산물 물가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는 7월에 과일이 나와야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사과, 배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려면은 시중에 그만한 물량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사과와 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해결책이 뭘까요? 결국 시중에 공급량이 늘어나려면은 핵과일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작년 여름에 작황이 안 좋았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강력한 태풍이 온다거나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금사
금사와 금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유가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이 유가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가중치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복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중치 상위 20개 품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휘발유가 있네요. 경유가 있죠. 이건 다 석유류 가격이겠죠. 그렇다면 또 공공요금, 전기료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이건 다 공공요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석유류와 전기가스로 대표되는 공공요금은 가중치가 높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중치가 큰 품목이 상승하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가 이 지목했던 농산물과 석유류와 공공요금이 최근 한번 물가 추세를 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농축수산물이고 공업제품. 공업제품은 이제 가공식품도 있고 그 다음에 석유류가 있는데 석유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 수도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사과 현상 등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추세를 보면 나오죠. 반면에 제가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상승폭이 높지 않아요. 전기가스 수도 요금 어떨까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죠. 보시면은 이 고점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3년 1월입니다. 혹시 작년 1월에 여러분들 난방비 폭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난방비가 등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이때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사실상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석유류와 공공요금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전기가스와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일모를 2개월 연장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 정부에서 유류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일모를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료라든지 가스요금을 작년부터 계속 동결 기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계속될지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두 곳이 계속된 동결 기조 때문에 지금 누적 적자가 엄청나요. 이 누적 적자가 엄청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요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유류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일몰 연장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이란 이스라엘 전쟁 같은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목했던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동향 지수 발표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